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산지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뒤 맞은 첫 주말,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나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총력 대응에 나섰지만 수술과 진료 연기 등 의료 대란이 현실화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총선을 40여일 앞두고 공천이 본격화하면서 여야가 상대 당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각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결국 양당 공천의 절대 권력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또다시 초강경책을 내놨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낸 뒤 국경을 봉쇄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5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공공의료기관 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등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를 맞는 첫 주말, 의료 현장에선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진료체제에 돌입한 국립중앙의료원. 주말에도 문을 열고 외래 진료 환자들을 맞았습니다. 공공의료기관에서라도 진료를 볼 수 있게 된 환자와 보호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일날 지방에 내려가서 진료를 받으시려고 했는데 혹시나 해서 물어보니까 진료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등록해서 지금 진료를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떠난 빅5 등 일반 병원을 찾은 환자들은 대책 없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접수가 안 되네요. 다른 곳을 가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거 알고 왔어. 나 오늘. 근데 뭐 어떻게 해서 환자가 죽겠다는 거야. 지금 못 가네. 그래서 죽여라. 의료 대란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정부도 보건의료재난 위기 단계를 가장 높은 심각으로 상향시키며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이 주말, 휴일 진료를 보도록 하고 중증 응급수술 등 필수 치료가 이뤄지는 병원에도 군의관 등을 임시 투입하기로 한 겁니다. 또 사태가 해결되기 전까진 모든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러나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 이후 맞는 첫 주말, 의료 공백에 따른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군병원 응급실 개방 닷새째인 어제 정오까지 군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모두 3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보다 6명이 더 늘어난 수치로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18명, 대전병원에서 7명, 양주병원과 포천병원, 강릉병원과 홍천병원 등에서 각각 1명이 진료를 받았습니다. 국방부는 앞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응해 20일부터 12개 군병원 응급실을 민간에 개방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와 의사단체 중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는 필수 지방의료 붕괴에 대한 근본 해결책 없이 의대 증원을 발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사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와 간호사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료 인력 추계를 결정하는 협의체를 새로 구성하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도 병원을 떠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은 젊은 의사들마저 이탈할 경우 병원이 사실상 마비 상황에 빠질 수 있어 이번 주가 의료 대란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날이 갈수록 진료 차질은 커지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대학병원에 다니는 중증 환자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50도가 입원에 강하면 해야 되면 할 수는 있을란가. 또 지금 정의가 밀리면은 내 것만 알고 주위에 다 내같이 걱정하는 사람 많거든요. 문제는 병원에 남아있는 젊은 전문의들까지 이탈 움직임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펠로우라고 부르는 전임의는 전문의 자격증을 딴 뒤 병원에 남아 1년에서 2년 동안 추가로 공부하는 젊은 의사입니다. 통상 2월 말 병원과 근무 계약을 맺는데
재계약을 포기하고 병원을 떠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전국 80여 개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전임의와 임상 강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매도되는 현재 상황에서는 의협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빅5 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임의는 기관당 200명에서 300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들마저 병원을 빠져나갈 경우 대학병원 마비 사태가 불거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병원에 남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임의 임상감사 분들이 지금 전공의가 빠져나가면서 업무 부담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힘드시더라도 지금 환자를 위해서 좀 자리를 지켜주십사. 더군다나 이달 말 전공의 수련을 마치는 예비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비울 준비를 하는 것으로 전해져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병원에는 임시 인력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젊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면 속수무책인 상황이어서 이번 주가 의료 공백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째 올랐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2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한 주 전보다 리터당 17.6원 오른 1,627.5원이었습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은 13.5원 오른 1,709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이 오른 1,600.1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주간 휘발유 평균 가격이 1,700원을 돌파한 건 지난해 12월 첫째 주 이후 11주 만입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16.9원이 오른 리터당 1,529.5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일 우리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발표합니다. 시장에 투자 대기 자금이 불어난 가운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큰 금융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집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월 셋째 주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들이 연달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9.3% 치솟은 걸 비롯해 금융지주와 보험, 증권 등 금융주 상승세가 엔비디아 호재를 맞은 반도체주보다 두드러졌습니다. 정부가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 기대감을 보여줍니다.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가치 재고 촉진 방안이 나올 예정인데 금융주는 그간 저평가되어 있던 데다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주주 환원하는 노력, 기업들의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 인센티브가 뭐가 있을까라는 방안도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 진입을 기다리는 투자자 예탁금은 한 달 사이 3조 3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주식에 투자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빌린 자금인 신용거래 융자 잔고도 최근 한 달간 불었는데 특히 코스피 잔고는 넉 달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최근 저 PBR주 장세가 코스피 시장 상장 종목 위주로 형성된 데 따른 겁니다.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 잔고도 지난달 말보다 1조 6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처럼 시장 기대가 한껏 부푼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미 관련 종목이 급등한 만큼 정부 발표 이후 조정 국면이 올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옵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업들의 인재 확보 경쟁이 뜨겁습니다. KT는 이몸 끝까지 최대 1,000명 규모로 AI 인재 찾기에 나섰고 삼성과 기아도 대규모 채용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집사 로봇부터 전자제품, 자동차까지 지난달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를 휩쓴 건 이미 시작된 시대 AI였습니다. 인공지능이 글로벌 산업의 미래 권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AI 인재 확보입니다. KT는 초거대 AI 기술 개발과 IT 프로젝트 전략 설계 등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사원부터 임원급까지 최대 1,000명 규모입니다. 타이밍이 늦어버리면 저희가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I, 클라우드, 데이터, IT 분야의 그 신성장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연중 수시로 채용할 계획이고요. 삼성전자도 거대 언어 모델과 음성인식 등 AI를 포함한 90여 개 직무에서 대규모 경력 사원을 채용합니다.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차량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한 기아도 IT 전문가 등 두 자릿수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T 개발자뿐만 아니라 IT 기획, 프로젝트 매니저, 데이터 전문가 등 다양한 IT 전문가 채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영국 데이터 분석 미디어가 발표한 글로벌 AI 지수에서 우리나라의 AI 산업 수준은 62개국 가운데 6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AI 전문 인재 수는 2,500여 명으로 30개국 중 22위. 전 세계의 0.5%에 불과해 인재 부족이 심각합니다. 중국에서 2001년부터 이 초중고 정보기술 교육을 의무화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18년부터 소프트웨어 교육을 의무화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실제 AI 인재들의 해외 인재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조금 부족하다. 미국과 중국이 글로벌 AI 산업의 양강 체제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도 사활을 건 AI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부처별 지원책이 아닌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구축과 빅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YTN 홍상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특별한 유치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관심이 시들했던 메타버스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이 기업들이 특화된 콘텐츠로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상 전시관에 유치원생들이 그린 그림이 가득 걸려 있습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 아바타를 움직이며 아이의 추억을 쫓아가 봅니다. 엄마는 제 꿈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빠는 만들기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메타버스 졸업식이 열린 겁니다. 요즘 직장에 다니시는 부모님도 휴가 쓰기가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석을 못해도 졸업식을 가상 공간에서 이제 실제 내가 참여한 것처럼 실시간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어디서든 시 공간에 제약 없이 핸드폰하고 링크만 있으면 접속이 되니까 국내 통신사가 개발한 어린이 기관 전용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다음 달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이 공간에 왜 들어와야 되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것이 중요한데요. 특정 고객 타겟에 맞춰서 실생활에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침체기를 겪던 메타버스 산업이 최근 애플 비전 프로 등 AR 기기가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메타버스 시장은 오는 2030년까지 1조 3,034억 달러, 우리 돈 1,73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다만 산업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선 사용자를 끌어들일 킬러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메타버스는 교육과 실습, 의료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어서 킬러 서비스 필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글로벌 서비스를 지향하기에 국내만이 아닌 해외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메타버스 산업이 확장하는 원년이 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들이 시장 선점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야가 상대 당의 총선 공천 과정을 비난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각각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결국 양당의 공천에 절대 권력이 아니냐며 날을 세웠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은 오직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충성심과 방탄 능력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난해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가 현역 의원 평가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민주당 내에서조차 나오는데 이 대표의 사천이 아니고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한 명에 기생하는 기생 정치를 계속하려는 것입니까? 민주당 공천은 대장동판 사천 시스템이었다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선 후보자들에게 투표 결과 집계 전체 과정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과 달리 공천에 사심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한 위원장과 윤재욱 원내대표가 15% 비중으로 채점하도록 한 당 기여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집권 여당 내 투톱이 마음대로 평가 순위를 주무를 수 있는 시스템이야말로 시스템 공천을 빙자한 사천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두 사람이 대체 무슨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당 기여도를 결정하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여기저기 다니며 특정 후보의 손을 들어주며 사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을 흉내라도 내려거든 최소한의 양심과 제도는 갖추길 바랍니다. 여야는 각각 1차 경선 투표와 추가 공천 심사 결과를 공개하며 후반전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합당 11일 만에 결국 갈라선 제3지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가 각자 총선 준비에 돌입하면서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정치적 지향점이 선명해져 지지율 반등 요인이 될 거란 분석도 있지만 통합 실패로 동력이 꺾였다는 상반된 시각이 동시에 제기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실한 통합 결정이 부끄러운 결말을 낳았습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이준석, 이낙연 투톱의 주도권 갈등 끝에 11일 만에 파국을 맞은 제3지대 빅텐트. 관심은 총선까지 남은 40여일 동안 어떻게 반등의 동력을 마련하느냐에 맞춰져 있습니다. 합당 파기 다음 날 지도부 전원이 당의 상징 주황색 옷을 맞춰 입은 개혁신당은 복당 불허 기간을 한시적으로 없애며 집 나간 집토끼 달래기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이준석 대표의 멘토로 꼽히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공천 칼자루도 넘겼습니다. 도로 이준석 당이란 비판을 의식하는 대신 기존 지지층을 지키는 전략으로 돌파구 마련에 나선 겁니다. 새로운 미래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진짜 민주당을 만들겠다는 목적이 저희와 달랐던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 아닌가. 새로운 미래 역시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공천을 총괄할 공관위원장에 원조 친노로 불리는 조기숙 전 이화여대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나아가 사천 논란으로 대표되는 민주당 공천 내홍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민주당 내 반이재명 세력 합류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 이재명 사장에는 김대중과 노무현과 함께 만들어온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정신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문제는 화학적 결합 없는 빅텐트 구축과 빠른 손절, 지지층 재결집이라는 과정이 자칫 확장성의 한계라는 물음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나아가 수도권과 영호남, 2030 등 지역과 세대를 아울러 거대 양당 심판론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전략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분석도 적지 않습니다. 거대 양당 역시 정당 보조금 반환 논란이나 야권 분열에 따른 여당 반사이익 가능성을 고리로 본격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사기가 적발됐으면 토해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어차피 급조된 정당이기 때문에 자진 해산할 경우에 국고에 그 6억 6천이 반납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물론 대한민국의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각자 도생을 선언했지만 제3지대 양측은 거대 양당 기득권 타파는 공통의 가치라며 느슨한 형태의 선거연합 가능성까지 배제하진 않았습니다. 이 빅텐트 조기 붕괴로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더욱 복잡해진 가운데 제3지대의 성패가 본격 기로에 섰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전국 253개 지역구 가운데 70% 이상 공천 심사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이 경선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6곳과 인천 2곳, 경기 3곳 등 모두 19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 현직 의원과 영입 인재가 맞붙는 서울 양천갑을 비롯해 대통령실 출신 인사의 경선 참여로 관심을 끄는 서울 동대문갑, 충북 충주, 제천 단양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추가 단수공천 후보자와 경선 지역을 포함한 7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공관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이전과 비슷한 규모로 공천 심사 지역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현역 의원 컷오프나 추가 전략 지역구 지정 요청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현역 하위 20%에 포함된 비명계 의원들이 대거 친명계 도전자와 경선에 붙여진 가운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비명계 현역 지역구가 경선 대상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오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4시 기준으로 제주 산지의 대설경보가 경상남북도 8개 시군과 전북 4개 군, 서해 5도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강원 지역에 내려졌던 대설주의보는 새벽 3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대 15cm 이상, 나머지 지역에는 1에서 8cm의 눈이 올 것으로 예측된다며 빙판길 교통사고 등 안전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70cm가 넘는 눈폭탄이 쏟아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주말에 제설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중장비까지 총동원했지만 치워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퍼내고 긁어내고 굴착기가 눈더미를 치우며 막힌 길을 뚫습니다. 천국 만마를 얻듯이 완전히 이게 지금 눈이 와서 고립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고립돼 있는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길을 열어주니까. 농사용 트랙터도 멀리 떨어진 이웃집까지 분주하게 다니며 힘을 보탭니다. 주민들은 직접 한 삽 한 삽 눈을 퍼냅니다. 마당을 한가득 차지한 커다란 눈덩이. 한참 눈을 걷어내자 승용차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상간마을 곳곳엔 여전히 이렇게 눈 속에 파묻힌 차량이 많습니다. 하지만 쌓인 눈의 양이 워낙 많다 보니 꺼낼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제설 작업에도 며칠째 고립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간마을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도 못 가고 마트도 가야 되는데 마트도 못 가고 여러모로 다 힘들었어요. 도심에서도 눈 치우는 작업이 종일 이어졌습니다. 화물차는 치운 눈을 쉴 새 없이 실어 나르고 공터에는 거대한 눈 언덕이 만들어졌습니다. 큰 도로는 제 모습을 찾았지만 골목길과 인도는 여전히 눈밭입니다. 고성 향로봉은 기존에 쌓여있던 눈 위에 또 폭설이 내려 관측 장비 한계치인 1.5m를 넘은 상황. 눈으로 인한 불편이 완전히 해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는 1년 중에 달이 가장 크게 뜬다는 정월 대보름이었죠. 포근한 날씨 속에 사람들은 소원도 빌고 전통 문화도 즐겼습니다. 도심 속 정월 대보름 행사 현장 신규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장갑을 낀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밤과 대추를 자릅니다. 밥에 참기름과 간장을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주고 잘 전에 고명까지 얹으면 약밥 완성. 엄마와 동생에게 직접 맛을 보여주면 뿌듯함은 2배가 됩니다. 아이들은 약밥을 만들며 정월 대보름을 맞아 소원까지 담아봅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랑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눠 먹고 싶어요. 의사가 꿈이 되었는데 그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소원 빌고 싶어요.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제용 만들기도 인기 만점. 전시장 벽 주위로 제용을 만들려는 관람객들이 늘어섰습니다. 관람객들은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며 새 봄에는 좋은 기운만 깃들기를 바라봅니다. 네, 오늘 아기랑 배지 만들기랑 그림 그리기 하고 그리고 이 애군 인형 만들기 체험했습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난 지 2돌이 조금 지나서 온 가족이 건강하기를 같이 또 소원을 빌 것 같아요. 북촌 한옥마을도 대보름을 맞아 나들이를 나온 사람으로 북적였습니다. 둥글게 모여 앉아 윷놀이하는 가족들. 말 움직임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원하던 대로 말이 움직이자 환호하기도 합니다. 바깥에서는 지나가던 사람마다 후호 삼매경입니다. 길게도 잡아보고 짧게도 잡아보고 던져보는 높이도 바꿔보지만 막대기를 던져 넣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아빠가 직접 딸에게 팽이 돌리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처음엔 잘 되지 않았는데 아빠 말대로 하니 팽이가 점점 오래 돌기 시작합니다.
저도 거의 오랜만에 치는 거라서 되게 낯설고 했는데 애기한테도 처음 가르쳐 주는 거고 또 이런 또 전통 문화, 전통 놀이가 있다는 걸 또 알려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보름을 맞아 꽉 차오른 달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새 봄을 앞두고 행복과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고려시대 청자 가마터로 유명한 전남 강진에서 청자를 주제로 한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에 몰렸는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여행 경비 절반을 되돌려주는 반값 관광을 내세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려시대 청자 가마터로 이름났던 곳에 축제장이 들어섰습니다. 전시관에는 유려한 곡선과 은은하면서도 화려한 빛깔을 뽐내는 청자가 즐비합니다. 올해로 52번째를 맞은 전남 강진 청자축제가 막을 올렸습니다. 박물관에 와서 청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보고 또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물레 위에 올려놓은 점토. 행여나 찌그러지지 않을까 고사리 손으로 조심조심 힘을 주어 빚으니 어엿한 도자기 모양이 갖춰집니다. 다양한 체험을 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보람을 느낄 것 같고 나중에 다양한 꿈을 꿀 수 있을 것 같아서. 정월 대보름을 맞아 투어와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청자로 만든 편종 소리는 마음을 맑게 해주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사이 일상의 피로도 함께 씻겨나갑니다. 판매장에서 선보이는 청자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합니다. 모처럼 손님이 몰려들면서 도자기를 빚는 작가들도 덩달아 바빠졌습니다. 다양한 청자를 보고 직접 구매하시고 또 저희가 할인을 함으로써 또 많은 분들이 구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를 통해서 많은 홍보 효과가 있고 전남 강진에는 고려 초기부터 청자를 굽던 가마가 180여 곳에 달해 국가사적 제68호로 지정됐습니다. 다소 딱딱할 수 있는 청자라는 주제를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청자를 조금 더 미래 세대에 알리기 위한 것들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더불어서 기존 청자를 벗어나서 생활자기들도 이번에 많이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진구는 올해를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여행객이 쓴 금액의 절반을 최대 20만 원까지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홍매화를 비롯한 다양한 봄꽃까지 만나볼 수 있는 강진 청자축제는 다음 달 3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30여 년 전 전통과 문화에 관심이 많은 20여 명이 모여 만든 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이제는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만 300명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새해를 맞아 세계로 열린 아시아 문화의 착력화를 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시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아서 전통 문화를 지키고 계승하는 이들을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해가 갈수록 수상자 수가 많아지고 폭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화적인 우리 한국 전통 문화의 따스함과 전통 문화의 아름다움이 미래 시대를 열어가는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국 곳곳으로 떠나는 역사 탐방과 문화재 청소, 풍장로 옛 영화 되살리기 프로젝트의 월간지 발행까지 광주와 전남을 대표하는 전통 문화 지킴이 대동문화가 30년 가까이 차곡차곡 해온 일입니다. 문화가 좀 진짜로 사람들 가슴에 스며드는 이제 그러한 좀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시민들 그 저변 확대를 하는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하려고 우리 새로운 이제 이사님과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어요. 대동문화는 내년 창립 30주년을 앞두고 재단 운영이사 300명 확보, 지역사회 협력사업 강화 등에 더 힘쓸 예정입니다. 예양의 도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에서 우리 전통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책임감들이 우리 광주 시민에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제가 책임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대동문화는 문화유산을 통해 역사를 과거가 아닌 살아있는 현재, 나아가 새로운 미래로 만드는데 앞장서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김범활입니다. 가족이 보낸 것처럼 속인 문자 등을 통해 돈을 빼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수법이 많이 알려지면서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범죄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건당 피해 액수도 커지고 있어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전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A씨 부부는 쓰지도 않은 65만 원을 내게 생겼습니다. 사건은 아들 행세를 한 인물이 지난달 21일 문자로 휴대전화 보험 접수를 하는데 가족 명의로 신청하면 혜택이 있다며 미확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를 유도하고 인증번호를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평소에도 아들이 아빠 폰으로 인증번호를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심 없이 이렇게 몇 단계를 했는데 나중에는 또 주민등록증까지 폰 앨범에 저장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거는 뭔가 수상하다 싶은 생각이. 이상한 낌새를 느낀 A씨는 곧바로 카드를 정지시키고 통신사에 연락하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짧은 순간 이미 소액 결제로 65만 원이 결제된 후였습니다. 전형적인 자녀 사칭형 미끼 문자 수법인데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이 퍼지면서 피해자는 줄고 있지만 한탕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와 피해 규모를 보면 발생 건수와 피해액은 모두 감소하고 있지만 한 건당 피해액은 5년 전에 비해 지난해까지 크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이 줄면서 한 번 범죄를 저지를 때 더 크게 피해를 주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스미싱 문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탐지, 차단을 시행하고 있지만 개인의 주의가 부족하면 피해를 당할 수 있고 모든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건 일반 국민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스미싱 문자 조심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 7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키기를 2024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사기 범죄와의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로 민생 치안을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전동훈입니다. 최근 제주도에선 다른 지역으로부터 들여오는 돼지고기 품목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생산자 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 교차 감염 위험뿐 아니라 원산지 표시 위반 같은 부정 유통 범죄도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KCTV 제주방송 김용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장과 머리만 제거한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는 제주로 들여와 도내 육가공업체에서 부위별로 가공 포장돼 시중에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제주 지역 판매자 정보가 기재되는데 제주산으로 오인하거나 부정 유통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다른 지역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는데 2년여간 전국 10여 곳에 2천여 톤을 판매해 16억 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역뿐만 아니라 유통 측면에서도 돼지고기 반입 품목 확대 결정에 생산자 단체가 우려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 거 지금 생산되는데 30%만 제주도에 소비되지 전부 육지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 것도 알다시피. 육지 거 대량으로 들어오면 제주도 돼지 가격은 상당히 떨어지겠죠. 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적발된 축산물 원산지 위반은 140여 건. 이 중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건수는 절반인 70여 건으로 다른 축산 품목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온 업체를 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0여 개소가 돼요. 이 돼지고기가 어떻게 나가고 기록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하고 원산지 단속부서하고 저희가 꼼꼼하게 이제 반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해 나가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입 품목이 확대된 만큼 보다 투명한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이력관리 시스템 개선이 한층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 AI 등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제 학교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교육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청주 교대가 그 격차를 줄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화제입니다. HCN 충북방송 이완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로봇과 로봇을 보고 춤 동작을 따라하는 아이들. 어렵게만 느껴졌던 동작이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이제는 능숙하게 안무를 이어갑니다. 청주교육대학교에서 오는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될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 개발한 체육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충북은 지난해 하반기 충북도교육청이 교육부가 지정한 늘봄학교 선도교육청에 선정된 뒤 올해 도내 초등학교 1학년부터 늘봄학교를 도입할 예정으로 연착륙을 위한 각종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입니다. 특히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기능을 향상하고 여기에 돌봄의 질까지 높이기 위해선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청주교대는 지난해 한국과학창의재단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운영 사업에 선정돼 초등학교 발달 단계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체육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은 만큼 로봇과 댄스를 융합한 리듬 댄스부터 스마트 줄넘기, 스마트 축구 등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범 운영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종구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는 선에서 아이들의 건강 증진과 스포츠 참여를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디지털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디지털 새싹 캠프를 운영하면서 도내 초중고교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청주교육대학은 충청권 일대를 전부 담당을 했는데요. 반은 일반 학생들 그리고 반은 다문화 학생들과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새싹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시시각각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충북이 살아남기 위해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과 디지털 혁신은 필수입니다. HCN 뉴스 이완종입니다. 생태계의 조화와 순환을 심도 있게 탐구한 조각과 설치 작품이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이길래 작가와 댄니 작가는 국적도 세대도 표현 방식도 다르지만 작품의 지향점이 서로 맞닿아 있는 듯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6m 넘게 치솟은 나무의 밑동. 사방으로 뻗은 잔뿌리들이 콘크리트조차 뚫을 것 같은 원초적 생명력을 뿜어냅니다. 동파이프를 얇게 자른 단면을 고리처럼 하나하나 이어붙인 작품으로 소나무 껍질 같은 금속 표면엔 오랜 세월의 풍상이 켜켜이 쌓인 듯합니다. 산업용 동파이프를 가락지처럼 잘라서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용접해서 어떤 물성을 이루고 어떤 또 생명체를 이루는 형태로 가는데요. 그거는 그 하나하나를 그 단위를 생명체 세포 단위로 생각한 거죠. 이길래 작가는 한국인의 정신을 상징하는 소나무 형상으로 통합적 세계관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번엔 생명체인 나무와 무생물인 돌, 구리와 시멘트, 자연과 인공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나로 연결된 생태계의 조화를 표현합니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 또 생명체가 있는 것, 또 생명체가 없는 것들도 서로 그 유기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의 그 커다란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거죠. 강황으로 물들인 직물 아래 공기와 집, 삼배와 밧줄, 흙더미 등이 서로 얽혀 있습니다. 천장에 국화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가운데 흙더미 속에선 새싹과 버섯 종자가 자라고 공기 안에선 쌀과 누룩이 엉켜 냄새를 풍깁니다. 인도네시아계 브라질 작가인 댄 리는 시간이 흐름에 변하는 자연 재료로 부패와 발효를 표현하며 삶과 죽음, 인간과 비인간 등 이분법을 넘어 전환의 가능성을 모색합니다. Rottenness is breaking the binarities between life and death because what actually rottenness is bringing is more life or more death. 한국의 발효 문화와 3년상 등 장례 문화의 영감을 받아 만든 작품은 전시 기간 내내 빛과 곰팡이, 효소 등과 어우러져 변화를 거듭하며
관객에게 생태계의 순환과 공존을 체험하게 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은 생김새나 행동뿐 아니라 유전적으로 사람과 가장 비슷한 동물인데요. 이런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고 상대의 기분에 맞춰 장난도 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어린 침팬지 한 마리가 어른 침팬지의 등을 앞발로 치고 달아납니다. 멀찍이 떨어져 살펴보다 반응이 없자 다시 한번 다가가 등을 치고 도망갑니다. 이 침팬지는 상대가 돌아볼 때까지 두어 번 더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오랑우탄이 나무에 매달린 줄로 다른 개체의 머리를 툭툭 건드립니다. 특별한 반응이 없자 직접 다가가 몸을 부딪혀 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동료를 놀리거나 장난을 치는 겁니다. We found playful teasing in all 4 great ape species, so in bonobos, in chimpanzees, in gorillas and orangutans. For example, be that a teaser is sneaking up behind the target, surprise him or her by, for example, hitting or poking. 미국과 독일 연구팀의 관찰 결과 유인원이 친구를 놀리는 방법은 모두 18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유대감을 쌓기 위해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에게 일종의 짓궂은 장난을 거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상대의 눈치를 살핀 뒤 반응에 따라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더 심하게 장난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높은 지능을 가진 만큼 상대의 생각과 행동을 예측해 그에 맞춰 장난의 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Did the action, the teasing, but they really looked for the reactions. They looked towards the target's face and they elaborate the behavior, especially if the target is not reacting or just minimally reacting. 연구팀은 유인원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으며 말 대신 몸짓으로 이를 표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유인원이 사람과의 공통 조상에서 분리된 1300만 년 이전부터 이런 유머와 장난의 본능을 공유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우리나라가 중남미에서 유일한 미 수교국이었던 쿠바와 정식 외교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교류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쿠바로 이주했던 한인 후손들은 오랜 염원이었던 모국과의 연결고리가 생겨 더욱 감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쿠바 현지 동포사회 분위기 함께 보시죠. 한국과 쿠바의 깜짝 수교 소식이 전해진 건 현지 시각으로 14일 두 차례의 뉴스를 통해서였습니다. 이곳 쿠바에서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인지 수교 당일 정오와 저녁 8시 뉴스에만 잠깐 언급된 정도. 거리의 시민 대다수는 수교 소식을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소식을 듣고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No puedo tener así ningún concepto exclusivo porque no conozco mayormente Corea del Sur, pero sí pienso que la relación entre Cuba y Corea es una cosa de beneficio para nuestro país, una hermandad, una familiaridad. Es un país desarrollado. Nosotros estamos en el subdesarrollo un poquitico más abajo. Así que cualquier ayuda, ya le digo, que pueda venir de cualquier país que sea, aunque no sea desarrollado, que cualquier país que nos pueda aportar algo, ya sea en una industria. 특히 정식 수교에 따라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제외 공간이 생기면 비자 등 각종 서류 업무도 수월해지는 만큼 유학과 취업 등 인적 교류와 경제 문화 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Una embajada de Cuba en Corea del Sur posibilitará que los coreanos tengan la oportunidad de conseguir una visa para Corea de forma más fácil. Y para los cubanos, la misma forma. Hace falta entrar en el mercado coreano, muy importante. El mercado coreano del sur es muy importante. Además, tiene una cuota de mercado muy importante en Asia y eso yo creo que le viene muy bien a Cuba. ¿Puedo ser algún producto de Corea del Sur? Sí, como no. Autos, buses, camiones, la industria automovilística, los teléfonos, Samsung. 수교 소식을 누구보다 반기는 이들은 바로 103년 전 일제강점기에 쿠바로 이주한 한인들의 후손입니다.
1921년 당시 지독한 가난을 피해 쿠바 선인장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은 어려운 여건에도 조국 독립을 위해 쌀 한 톨까지 기부했습니다. 현재 6대까지 내려온 한인 후손들은 쿠바 전역에 1,100여 명, 독립유공자의 후손도 적지 않지만 그동안 미수교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한인 후손들에게 이번 수교 소식은 선조가 이룬 독립된 고국과 다시 연결되는 오랜 염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Al ser descendientes de coreanos es como recuperar parte de la identidad. Bueno, deseo que las relaciones se sigan fortaleciendo, que las nuevas generaciones de descendientes de coreanos se sientan que esa embajada de Corea en Cuba es su casa. Para nosotros los descendientes, ¿no? Y para quienes queremos seguir cultivando la cultura y seguir acercándonos a la patria de nuestros ancestros, pues muy lindo, mucho sentimiento. Pensé en mi bisabuelo, pensé en tantos años también en que se habían roto las relaciones. 특히 그동안 모국 방문을 위해 비자 발급 등 서류 절차를 진행하려면 주 멕시코 한국 대사관까지 가야 했던 번거로움이 없어져 모국을 오가는 문턱이 한결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Pero siempre con muchas dificultades, llevando visas a México, enviando documentos, esperando después varios meses hasta que al fin existe la oportunidad de recibir los documentos, todo eso y ahora todo va a ser más fácil. 특히 쿠바 역시 K-팝과 드라마 등 한류 인기에 힘입어 한인 청년들을 중심으로 선조의 나라를 배우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인 후손들은 이번 정식 수교를 통해 한민족 정체성과 자긍심을 더욱 높이고 양국 관계 발전에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일본과 관계 개선 의향을 내비치며 한미일 안보 협력에 균열을 내려 하고 있지만 세 나라는 대북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외교적인 고립이 이어지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며 다음 행보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2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G20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브라질에서 만났습니다. 조 장관 취임 이후 한미일 외교수장이 처음으로 얼굴을 맞댄 자리로 주요 의제는 북핵과 북러 간 군사협력 대응이었습니다.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비롯해 공동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 사이버 활동 등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차단과 북한 인권 증진 협력에 더욱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도 거듭 우려를 표하며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 쿠바 수교 하루 뒤인 지난 15일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일본 교섭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한미일의 대북 공조를 흔들 수는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미일이 북한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군사적 위험과 핵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단일 대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번 3자 회동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설사 일본과 북한 사이에 어떤 회담이 진행되고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이 기본적인 한미일의 협력을 저해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 쿠바 수교 발표 이후 외교적 고립에서 벗어날 길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고급 자동차를 선물받은 사실을 대내외 매체에 공개하는 등 일단 러시아와 더 밀착하려는 모습입니다. 3월 중순 러시아 대선 이후 푸틴의 방북 가능성이 커지면서 북한은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공을 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연례적으로 열리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강화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조 장관은 현지 시각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고위급 회의에서 북한 군수품과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서 목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전쟁이 더욱 확대되고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받은 대가가 첨단 군사기술이나 안보 리결이 한도를 초과하는 석유 거래일 경우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로 되돌아올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북한의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제재 결의를 준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초강경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끝낸 뒤 국경을 봉쇄하는 등 팔레스타인을 독립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안보 내각 구성원들에게 배포한 2페이지짜리 전쟁 이후 구상안입니다. 먼저 하마스를 무장 해제시켜 가자 지구의 완전한 비무장화를 이뤄내고 감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더불어 가자 지구와 이집트 간 국경을 이스라엘이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경은 이집트 측이 관리하는데 이를 넘겨받아 봉쇄하거나 드나드는 인원과 물자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은 요르단 서쪽 전 지역에 대한 안보 통제권을 가질 거라고 적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 지구에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를 건설한다는 국제적 요구를 거부한 겁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 같은 초강경 계획이 미국과 조율된 거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have had constructive discussions with the Israelis on all these issues over recent weeks, where we have, of course, continued to make clear our positions, including where those views and our positions diverge from them. Both Israelis and Palestinians have a right to be secure with equal measures of freedom and dignity. 미국은 또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에 3,000채 이상의 정착촌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방안에 즉각 반대했습니다. On settlements, we've seen the reports, and I have to say we're disappointed in the announcement. It's been long-standing U.S. policy under Republican and Democratic administrations alike that new settlements are counterproductive to reaching an enduring peace.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자 지구에서 하루 동안 추가로 104명이 숨지고 160여 명이 다친 거로 전해졌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망자는 29,514명에 부상자는 7만 명에 가까운 거로 집계됐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안 마련을 위한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 진전이 있었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협상 소식에 정통한 소식통은 새로운 협상안 마련을 위해 열린 이스라엘과 미국, 이집트, 카타르 4개국 대표단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회의의 결과물을 통해 하마스가 가까운 미래에 수용할 만한 협상안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디아라비아 유력 매체는 하마스가 더는 휴전의 조건으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인질 석방의 대가로 풀어달라는 보안 사범수도 낮춰서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방에 비나 눈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파주와 양평, 광주, 충북 진천과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제주 산간은 내일 아침까지 최고 7cm,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은 오늘 오전까지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요. 비 양은 5mm 미만으로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부터는 빗방울 정도 수준이 예상되고 밤까지 제주도만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1도, 청주가 1도, 대구가 1.7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를 비롯해 청주도 7도, 대전 6도, 부산은 11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